2013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교사의 평가 도구 개발 단계에서 제작한 고등학교의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문항과 그리고 채점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읽는 것을 고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 지문을 읽기 전에 바로 우리 이 보기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봐주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은 주어진 수학 외적 사항과 수학 내용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측면이 나왔죠. 문항 정보의 행동 영역에서 문제 해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것은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은 개방형 문제로서 수학적 개념과 지능을 얼마나 습득하고 이를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개방형 문제가 뭔가요? 개방형 문제는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해결 방법이나 답안을 허용하는 문제가 바로 개방형 문제가 되겠죠. 다시 보면 개방형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나 그 학습자의 상황에 그 학습자마다 다르게 다양한 해결 방안이나 답안을 허용하는 문제가 바로 개방형 문제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은 분석적 점수화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구체화하여 과정별로 채점 요소를 정해 점수를 부여한다. 자, 이 정의는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분석화적 점수화 방법에 대해서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분석적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인 총체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학생이 뭐 답안을 잘 도출했다. 체크가 있고, 이 체크가 아니라 2점. 이렇게 있고, 이 적합한 모델로 구축을 하였다. 1점. 오류가 없었다. 1점.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분석적 방법이에요. 이렇게 각 체크리스트처럼 나눠가지고 학생이 이 행동을 했었을 때마다 점수를 각각 부여하는 거죠. 반면 총체적 점수화라는 것은 학생 풀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 과정. 이렇게 있다 하면 이 전체를 보고 이 전반적으로 채점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죠. 점수 부여. 전반적인 방법으로 점수 부여하는 것을 바로 총체적 점수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석적 점수화의 방법과 총체적 점수화의 이제 장단점을 각각 보도록 할까요? 자, 분석적 점수화는 그러면 체크리스트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파란색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자 간에 바로 이런 차별이 적어주겠죠. 여러 채점자들, 즉 A 선생님이 할 때, B 선생님이 할 때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이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 리스트에 이제 맞는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채점자 간에 이 차이가 적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 채점자 내에서 일관성이 유지된다라는 게 있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건 채점자 간이니까 2명 이상의 채점자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채점자 내입니다. 즉 A라는 이제 교사가 있고 이 A와 이 B라는 학생의 이 답안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교사가 이 A와 이 B를 채점할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채점을 하는지가 바로 일관성인데 A와 B 학생에 대해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게 분석적 채점화의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나요? 바로 채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체적 점수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총체적 점수화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장점이 되겠고 이 파란 것이 단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총체적 점수화의 장점은 채점 시간이 적다. 바로 분석적. 요 부분이 이제 반대로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분석적의 장점이 바로 이 총체적의 단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채점자 간의 차이가 커지고 채점자 내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써놓은 것을 보고 한 번에 총체적으로 즉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채점을 하기 때문인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항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공장에서 제품 A, B를 PQ 두 팀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각각 이제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얻는 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P팀은 8시간, Q팀은 12시간 초과하여 할 수 없을 때, 이때 최대 이익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외적 상황. 지금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최대 이익을 물어보는 이 실생활, 즉 수학 외적 상황을 말하고 있죠. 수학 외적 상황과 수학 내용의 관련성, 이 수학 내용 관련성을 파악하여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지금 계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장이 나오고 최대 이익을 얼마나 하는지 이 실생활 얘기도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이해 영역도 바로 맞긴 하지만
이 제일 가까운 건 문제 해결 영역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아까 우리 개방형 문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안이나 그런 것을 허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개방형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항은 지금 개방형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최대 이익은 얼마인가요? 하고 딱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방형 문제 자체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채점 기준은 분석적 점수화 방법이다. 자, 보겠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면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면 2점,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3점, 이렇게 즉 각 영역마다 배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석적 점수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필요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여 채점 요소 통해 점수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디귿도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채점 기준이 분석적이게 아니고 총체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이 학생이 어떻게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고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최대인 경우를 구하면서 답이 정답이 맞으면 점수를 10점 부여한다, 9점 부여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점수를 말하면 바로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 되겠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